김종수 한국은행 총재가 주요국 증권시장이 동반 하락하는 현상이 앞으로 여러 번 반복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이런 현상은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현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연구기관인 KDI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편 내년은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와 내수 개선으로 3.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리의 금융지주 새 회장의 이순우 우리은행장이 내정됐습니다. 이 내정자는 회장 취임 후 우리금융의 효과적인 민영화를 위해 은행장을 겸직키로 했으며 민영화 완료 시 임기와 관계없이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땅값 상승폭이 0.13%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상승폭도 4개월째 커지고 있습니다. 땅값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꾸준히 오르면서 4월 기준 금융위기 발생 전 고점 대비 0.23% 높아진 수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오늘은 5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 한 주 마감 잘하고 있는지 시황부터 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폭 좀 조정을 받는군요. 3.08포인트가 현재 하락했습니다. 1966.11로 코스피는 약보합세입니다. 네, 투자 주체별로 보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파는 물량은 둘이 합해선 1,000억 원이 조금 넘는 정도 수준이네요. 코스닥은 1.18포인트가 오르면서 570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꽤나 많이 샀습니다. 140억 가까이 샀고요. 기관의 소극적인 매도가 눈에 띕니다. 원달러 환율 0.6원이 오르면서 1129.3원입니다. 네, 오늘은 5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어제 세계 증시가 상당히 좀 출렁출렁 거렸었죠. 특히나 일본 증시가 13년 만에 7% 가까이 빠졌다고 하던가요? 7.3%가 빠졌다고 하는데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빠졌다 그래서 혹시나 어제도 우리 증시가 좀 조정은 받았었지만 우리 증시가 오늘까지 좀 일본 증시의 그런 급락 영향이라든가 중국 경제 성장 둔화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증시도 좀 상당히 많이 조정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감에 개장을 좀 지켜보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증시 좀 탄탄하게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아베노미스의 약효가 이제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진단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요새 일본 정치권에서 하는 짓거리들 보면은 어제 그냥 확 급락한 게 쌤통이다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적정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 감정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일부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일부 주요 내용들부터 보겠습니다. 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영향은 어떠한지 분석하고요. 양적 완화 축소 이슈에 따른 하락, 이를 매수 기회 관점으로 접근해보자라는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슈 진단입니다. 국내 시장의 디커플링 해소 기대감, 글로벌 증시 동반 조정 가능성, 그리고 지수대별로 차별적인 접근을 지속하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를 노려라. 일본 증시 조정을 틈타서 국내 시장이 반사 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고요. 미국의 출구 전략에 대한 조기 시행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권왕 빌고로스는 9월 달 정도를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변동성 장세가 연출될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오늘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네, 이번 주 우리 시장 상당히 좀 힘들게 버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주요 증시들의 움직임이 워낙 변동성이 요 며칠 새 컸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좀 탄탄하게 지켜줌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 영향이 휘둘릴지 상당히 좀 불안한데요. LIG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유선웅 연구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논란이 글로벌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등등 여기저기서 이런 파열음들이 좀 새어 나오고 있는 양상인데요. 자, 이 이슈가 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부터 들려주십시오. 예, 지난 15일 미국에서 버냉키 회장이 상하원 합동경제위원회에 출석했는데 그 질의응답 시간에 향후 몇 번 회의를 걸쳐서 출구 전략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날에 FOMC 의사로 공개된 거에 따르면은 지난 FOMC 회의에서 몇몇 연준 위원이 양적 완화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시장은 대략 4, 5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점점 양적 완화 축소하자는 주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우려를 반영해서 어제 전 세계 시장이 이제 채권 시장, 주식 시장 등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현재 자본시장을 보면은 선진국의 양적 완화로 넘쳐난 유동성이 지금 위험자산으로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선진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 경신 지속하고 있고, 하이힐드 그러니까 고위험 크레딧 채권이죠. 이것과 모기지 시장 등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가 축소하게 된다면 이런 위험자산으로 흘러들었던 유동성의 원천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을 것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의 센티멘트가 이제 방향성이 이제 시장이 센티멘트 그러니까 심리에 의해서 방향성 증폭된다는 거를 안다면은 유동성이 실제로 아직 줄어들진 않았지만은 그럴 것이라는 소식에 이런 과도하게 반응한 모습인데 당분간은 어떤 이런 양적 완화 축소 내지는 종료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버냉키 의장도 강조했다시피 경제지표 추이를 보아가면서 그 수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미국 경제의 경우에는 올해 초 시캐스트가 발효되면서 그 충격으로 상반기 경제 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전통적으로 여름에는 미국 경제가 정체를 보이는 시기인데 시캐스트가 올해는 이슈로 작용하면서 이제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좀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물가도 이제 연준에서 보고 있는 게 핵심 소비자 물가 지표인데 지금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양적 완화 축소한다면은 인플레이션보다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당장 축소는 어렵고 축소 논의가 된다면 9월 정도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려는 과도한 것이라 판단이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살펴보면은 그동안 외국인으로부터 상당히 좀 홀대를 받았는데 다시금 좀 살짝 온기가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흐름이 계속 연출될 수 있을까요? 예, 상반기 동안 외국인 매도가 지속되면서 우리 증시의 지수 상승 좀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였는데요. 그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뱅가드 펀드가 이제 벤치마크 지수 변경하면서 그 물량이 출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초에 추정하기로는 약 9조 원 내의 매물이 6개월간에 걸쳐서 출회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상반기가 어느 정도 지났고 한 달이 남았죠. 그래서 매물 출회가 어느 정도는 소멸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신흥국 지수를 추종하는 매물이 출회됐다면은 선진국 지수를 추종하는 매물도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효과가 서로 상쇄 내지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수 흐름과 맞춰서 보자면은 국내 증시가 4월 19일 저점으로 반등을 했는데 이 반등 기관 매수가 이끌었어요. 그 소재 산업재 같이 낙폭이 컸던 업종 위주로 반등했는데 5월 중순 제가 보기에는 5월 14일 정도로 보이는데 이때부터는 외국인도 순매수로 돌아서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전기전자나 비금속 광물 화학 그리고 제조업 같이 시가총액이 높은 업종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외국인 매수 특징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고 바스켓으로 매수하는 거로 보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양적 완화가 축소되지 않고 뱅가드 이슈도 마무리되어 가기 때문에 이런 매수세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장 마감 전략과 다음 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짜주십시오. 예, 이제 어닝 시즌 마무리됐으니까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이 실적보다는 어떤 가격이나 심리 지표의 비중을 둘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주요 통화 당국 양적 완화로 유동성 장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보다는 가격 자체가 중요한 투자 요소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싸 보이는 종목, 덜 올라 있는 종목군들이 부각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양적 완화 조기 종료 우려로 하락한 지금을 매수 기회로 삼으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 반등이 이끌고 있는 소재 산업재 업종이 조금 더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수익률 측면에서 상승이 좀 미진했던 금융업종에 관심을 가지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LIG 투자증권의 유선웅 연구원과 함께 투자 전략 함께 짜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에스프의 김영진 대표로부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근 코스피 2,000포인트까지 좀 단기 상승을 하는 듯하더니 좀 이제 마무리되는 듯하면서 조정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내리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00포인트에 거의 근접했었던 게 불과 이틀 전입니다. 그런데 어제하고 오늘 조정을 많이 받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완전히 반전이 되는 분위기죠.
그 5월 13일에 저점을 형성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디커플링이 해소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많이 작용이 됐었습니다. 금리 인하 이후에 우리가 금리 인하한 것이 엔달러 100원대, 100엔대 진입하면서 다 무산이 돼버리는 그런 코스피 급락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이후에 저점을 형성을 한 이후에 최근 그 지난 수요일까지 올라온 게 1998포인트, 결국 1935에서 1998포인트 단기 상승을 거쳤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까지 올라온 그 폭을 생각을 해본다면 거래일수 7일 동안 63포인트 올랐기 때문에 적지 않은 상승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절대 수치 자체도 단기적으로 부담일 수밖에 없겠죠. 63포인트가 올라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2000포인트라는 라운드 넘버의 심리적 부담감에 바로 상승이 좀 걸리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하필이면 우리 시장 참 운도 없다라는 것이 그 이후에 미국 시장이나 일본 시장 쪽에서 안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조정폭이 좀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정폭이 별로 깊지가 않다라고 하면은 추가 상승을 위한 숨고르기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같은 이런 식의 조정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하고요. 또 지금 일본 시장을 보면 하루에 1000엔 정도 움직이는 거는 일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15,000엔까지 올랐다가 지금 저점은 14,000엔을 깼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거의 시장의 움직임으로써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자체도 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상승 요인에서 중요했었던 것은 사실 디커플링의 해소가 될 것이다 이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뱅가드 펀드 쪽에서 매물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될 것이다. 올해 상반기 투자자들 머릿속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이 디커플링하고 뱅가드일 텐데요. 이런 두 가지 악재성 재료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계속 압박하던 그런 요인들이 약화되면서 상승을 시도한 것인데, 그러한 와중에서 이 절대 수준 자체가 부담된 위치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우리 시장이나 또 미국이나 일본 쪽도 마찬가지로 부담되는 위치에서 새로운 변수가 나타나 버렸기 때문에 우리 시장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준비 과정에서 무너져 버리는 듯한 그런 아쉬운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디커플링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언젠가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할 수가 있겠는데, 그 디커플링의 대상이 되는 국가들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디커플링 해소가 된다 하더라도 같이 동반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까, 이게 참 우려된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특히 이제 수급적으로 뱅가드 펀드 매물 구조원에서 한 6, 7조 정도가 해소됐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시기적으로 보면은 7월 초에 다 청산된다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하나는 중소형주 큰 시세가 한번 지나갔기 때문에 이 전체 시장이 어느 정도 숨통을 트일 수 있는 타이밍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때 또 일본에서의 안 좋은 소식들 어제 나타났고 또 오늘도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도 덩달아 내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일본 시장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요인을 놓고 본다면은 글로벌 증시 쪽에서 중국 경제 어제 지표가 좀 나왔는데 좀 그것도 또 안 좋게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 중국 경제의 역성장 가능성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우리가 상해 증시 차트를 나중에 한번 보게 되시면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시장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만약에 우리 시장하고 이렇게 상해 증시를 놓고 봤을 때 어느 것이다 이렇게 딱 설명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 상해 증시를 봐도 코스피 움직임하고 거의 비슷하다, 너무 흐름이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디커플링 해소되면서 쫓아갈 대상들이 한계를 드러낸다 할지라도 쫓아가지는 못해도 이 동반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중국 경제가 좀 좋아지고 상해 증시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기대할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중국의 경제 지표 보면은 한 번에 이렇게 좋아지기가 힘든 그런 좀 안 좋은 것이 겹치는 듯한 그런 상황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점, 최근에 나타난 지표들 3월에서 5월 정도는 좀 보통 1년에 놓고 봤을 때 좀 좋게 흘러갔었던 그런 지표인데, 이번에는 그나마도 좀 안 좋다라는 점을 놓고 본다면 중국 쪽을 좀 많이 기다려야 될 것 같다. 결국 우리 시장 주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좀 안 좋은 것들로 다 변화가 되는 듯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투자의 심리가 상당히 좀 순간적으로 좀 냉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고, 한마디로 좀 방향 감각이 상실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시장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개별 투자 주체들 이렇기 때문에 좀 상당히 피곤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부터는 투자 심리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중요하게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좀 자기 투자 심리도 좀 관리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외국인 수급도 최근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다시 좀 이렇게 좀 매도세로 전환하는 듯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전에 워낙 많은 물량이 쏟아졌던 것에 비하면은 좀 롱텀으로 놓고 보면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기대감이 드는데요. 자 매수세로의 본격적인 전환 아직까지는 기대하기 이른 걸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최근에 약간의 좀 변화가 나타났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외국인이 매수세 전환을 했었죠. 이번에 상승할 때의 탄력을 키워줬던 거는 외국인 매수세였습니다. 5월 16일부터 22일까지 4일 동안 거래된 것을 더하니까 5,981억 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제부터 이제 매도 전환해가지고 수급이 반전됐다라고는 하지만 외국인 쪽에서도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변화를 몰고 왔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단지 어제부터 나온 그런 또 다른 변화가 약간 좀 부담스러운 것이고 다시 매수세로 전환하기까지는 여태까지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악재성 재료들 최근에 노출된 미국이나 일본 쪽에서의 움직임들의 좀 변화 요인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좀 매수가 전환을 했다가 매도를 또 바로 바뀌었다. 이거를 글로벌 유동성 흐름하고 바로 직결해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약간 좀 무리가 있다라고는 생각이 되지만요. 향후에 글로벌 유동성 흐름이 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은 계속될 것 같다. 이런 상황으로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QE가 약화된다는 것이 사실 뭐 긴축으로 돌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의 실물 경제 펀더멘털 요인 이상으로 자산 시장이 강세를 보여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그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요. 이것이 소프트 패치로 해석되기는 한데 만약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려면은 유동성 공급이 계속돼야 되는 것이고 정책적인 부양이 필요하다는 것이 계속 주장이 되어 왔었던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갑자기 반전이 될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역설적으로 따지면요, 이 소프트 패치가 완화가 되고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개선이 나타나면 결국 경제가 좋게 흘러간다면 QE 축소가 정말로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고 향후에는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최근에 안 좋은 그런 흐름이 소프트 패치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버냉키 의장 임기가 내년 1월이라는 점, 그 점도 감안을 한다면은 늦어도 최소한 4분기, 빠르면 3분기부터 양적 완화 속도 조절 어느 정도 기정사실로 봐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면 글로벌 유동성 흐름이 이렇게 나타날 때 이머징 마켓으로 들어올 때 투자 포인트가 미국 경제 흐름하고 더불어서 달러 강세 요인하고 연결되는 그 위험 자산 선호도다. 이 점을 놓고 보면은 우리 시장에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변화 외에도 향후에 뱅가드 매물이 완료되면서 수급이 반전이 될 것이다. 이 수급 쪽에서 나타났었던 기대감이 많이 위축되는 그런 결과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그래도 시장이 좀 적극적으로 한번 담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어떤 접근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외국인 매수세 강화를 전체적으로 기대하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한적인 효과를 좀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뱅가드 매물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한 6조 원 이상 출회되면서 시기적으로 7월 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6월부터는 어느 정도 그게 반영이 되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QE가 약화가 된다, 유동성 공급이 좀 약화가 된다 하더라도 그 기대감을 전체적으로 반감시키는 그런 상황이 어느 정도는 있어도 이 악재가 어쨌든 해소가 된다. 뱅가드 매물은 어느 정도 일단락된다는 것은 시장에 어느 정도 좀 탄력은 좀 적더라도 반영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뱅가드 매물이 어떤 영향을 여태까지 우리 시장에 미쳐왔는가 이것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업종별로 그렇고 또 종목별로도 그렇다 이렇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외국인 매도 수량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올해 초부터 어제까지 따져보면 5조 8,773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뱅가드 매물이 뭐 한 6조에서 6조 5천억 정도 이제 청산이 됐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2조에서 2천억에서 한 5천억 정도는 순매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해석이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을
좀 더 따져보면은 저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 관련 자금이 2조 원이다라고 놓고 본다면 그동안의 시장을 우리가 이렇게 이끌어 왔었던 주체들의 경우는 아직도 매도세가 나타났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향후에 이제 뱅가드 매물이 좀 일단락된 이후에 외국인 매수세가 좀 선명하게 좀 드러나면은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뱅가드 매물을 제외하고 났을 때의 외국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업종별로 IT 쪽이 아직도 꾸준하게 매수세가 유입됐었다는 것이 파악이 되고요. 화학업종 같은 경우가 최근에 매수세로 좀 반전이 되는 듯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음식료나 유통, 바이오 같이 어느 정도 좀 상승이 컸었던 쪽에는 매수세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뱅가드 매물을 빼고 나서 해석을 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빼고 나서 보니까 최근 시장의 흐름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IT가 계속 주도주격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화학업종이 최근에 반등을 한 그런 모습도 어느 정도 매치가 되는 것이고요. 또 음식료나 유통 바이오 같이 중소형주들이 최근에 많이 흔들렸었던 그런 움직임들도 어느 정도 이런 외국인 수급 쪽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소형주의 급등락 양상이 향후에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전략 쪽에서도 트레이딩 접근으로 좀 한정하자는 그 말씀을 드렸었고요. 대형주 쪽의 변화 양상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 수급의 변화 쪽에서 또 한 가지 좀 놓고 볼 것은 이 코스닥 시장 쪽은 외국인 수급이 계속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단기 급등한 경우를 조심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좀 조정받고 다시 돌아서는 종목들이나 아니면 순환매 흐름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 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유동성 흐름 쪽에서 한번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요. 최근에 이제 발표된 경제 지표 쪽에서 이제 미국 쪽에서 이 무역 수지 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무역 수지가 미국 쪽에서 무역 적자가 계속 축소되는 양상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점이 미국의 경제 쪽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지만 글로벌 경제에는 좀 부담이 되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에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경제 지표 쪽에서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듯한 그런 거를 좀 되새길 필요가 있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특히나 또 글로벌 유동성이 좀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듯한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수출이 미국 쪽에서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글로벌 경기 흐름이 안 좋다라는 걸 그대로 뜻하는 것이고요. 또 미국의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 자체도 늘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축소가 되고 있다는 점, 이 점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미국 경제 흐름이 긍정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국면이 이제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 견인해가지고 글로벌 경제를 전체적으로 견인할 정도가 안 되는 그런 정도밖에 그런 정도의 강도로 좀 제한적이다. 이 점을 좀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저성장 궤도의 그 시각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전에 막연했었던 미국이 좋으면 글로벌 경제가 좋다라는 것을 이제는 좀 그런 긍정적인 선순환이 좀 이어지기가 힘들다는 점 한번 봐야 될 테고요. 아까 단순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달러 강세 요인이 지속되는가 이 점을 놓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무역 적자 폭이 줄어들게 되면은 달러 강세 요인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미국의 펀드멘탈도 개선이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달러의 수급이 부족할 테니까요. 결국 지표상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아지는 것이 향후에는 달러 강세 요인하고 더불어서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 쪽에 악영향과 또 이머징 마켓 쪽으로 들어오는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결국 그렇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경제 지표 앞으로 볼 때는 좋아지는 것이 과연 우리 쪽에도 좋아질 것인가, 이머징 마켓 쪽에도 계속 좋아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예전에 금융위기가 맨 처음 나타났을 때 글로벌 자산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을 때 덩달아 오를 것이다. 이러한 디커플링으로 기대하기는 약간 좀 무리가 있겠다. 향후는 약간의 차별화가 중장기적으로 더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것은 한번 염두에 두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끝으로 포트폴리오 전략을 듣겠습니다.
AT를 한 20% 정도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외국인 수급 쪽에서도 괜찮게 흘러가고 있고 업황도 괜찮게 흘러가고 있는 게 IT가 거의 유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학이나 산업재 쪽 반등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15% 계속 유지를 시키겠고요. 금융주 쪽이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뱅가드 매물을 좀 빼고 나면은 외국인 쪽이 금융 쪽으로도 약간 좀 매도가 좀 멈춘 그런 모습입니다. 금융주도 한 15% 정도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개별 20%는 계속 트레이딩 접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테고 현금은 30%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 현금 비중은요. 지수대별로 좀 차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계속 앞으로도 좀 그렇게 차별적 접근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192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박스권 흐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소형주 개별주 이 단기 트레이딩은 6월 초까지는 좀 지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6월 중순부터 이제 어닝 시즌에 의해서 이 주가가 좀 탄력이 좀 갖춰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신고가 흐름이 나오네 마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한 6월 중순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6월 초까지는 개별주의 경우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SB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올장 마감 전략과 또 다음 주 일정과 전략을 세워보는 코너입니다. JB스탁의 박영인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일본 증시가 7%대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에 상당히 큰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자, 우리 국내 시장은 좀 괜찮을지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어제 굉장히 갑자기 일본 장이 오전 장에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다가 오후 장에 굉장히 큰 급락을 나타냈었는데요. 일본의 이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가량 급등을 하면서 이러한 일본의 무리한 이제 양적 완화가 좀 부작용을 낳지 않았나 이렇게 전망이 나오면서 일본 그 증시가 크게 한번 급락을 나타냈습니다. 또 이제 그 단기 급락에 따른 좀 오늘은 그 반발 매수세로 좀 오전 중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한번 하락 반전을 하면서 지금도 좀 약간 다소 힘에 부친 모습인데요. 이러한 영향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BOJ가 국채 10년물 금리 1% 급등을 보고 나서 이제 금융시장 안정화를 통해서 2조엔 규모의 이제 그 유동성 공급체를 발표를 했는데 이러한 점들이 좀 이제 좀 더 무리한 무리수를 두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입니다. 주가 폭락의 이제 이유도 살펴보면은 이러한 이제 국채 금리 상승의 영향도 있지만 수급적으로도 그동안 일본 증시가 다른 아시아 증시보다 굉장히 상승세가 가파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었는데 그게 이제 어제가 되었던 걸로 밝혀진 것 같고 봤을 때 이제 그 한번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너도나도 이제 매도 물량을 매물 폭탄을 내놓으면서 7%가량 급락을 한 모습입니다. 이런 것을 봤었을 때 이제 앞으로 수급이 좀 어떻게 될 것이냐, 일본 증시는 그러한 이제 급락을 나온 후에 하락세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반등을 줄 것인가 이러한 영향을 또 우리나라 증시는 어떨 것인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지금 이제 금리 소식 급등 소식과 함께 이제 하락을 하면서 수급 살펴보시면 이제 외인들이 일본 그 증시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우리나라처럼 그 일본 증시 60% 정도가 이제 그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3분의 1 가량의 신용 거래 자금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6월달에 매도 물량으로 좀 그 만기가 돌아오면서 매도 물량으로 또 출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제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의 약세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이제 그 반사 이익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너무 이제 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서프라이즈한 뭐 반등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악재에 대한 이제 진정세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일 큰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자동차 업종인데요. 그동안 실적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이제 엔저 효과 때문에 굉장히 그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자동차 부품주들뿐만 아니라 이제 타이어주들 그리고 완성차 부분들도 주가가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조금 더 이제 반등의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제가 이제 그 전에도 자동차 주들을 엔저 효과가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것 같으니 좀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여전히 조금 매수해 보셔도 괜찮은 구간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음 주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자동차주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IT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 전략을 또 슬슬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자, 어떤 전략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버냉키가 또 그 일본 급락에 이제 영향도 있긴 했었지만, 버냉키 의장이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해서 좀 축소를 하겠다, 이러한 의견을 내놓으면서 또 증시도 그에 따라서 좀 하락세를 좀 이어갔었는데, FOMC 의사록에서 많은 의원들이 예전에는 이제 양적 완화를 뭐 확대하자 아니면 유지하자,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점점 그 양적 완화에 대해서 좀 축소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게 이제 투심에도 많이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좀 이제 투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은 경기가 지금 이제 살아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에 좀 영향을 받는 게 아직은 좀 경기가 확실히 살아났다고 하기에는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이제 회복되는 시점에서 이런 과도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좀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축소는 어떻게 염두를 해두고 이제 그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바로 양적 완화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이제 시행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좀 이제 점차적으로 시행을 해 나가지 않을까 싶고, 또 그 버냉키 의장도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포지션을 이렇게 확실히 취하기보다는 좀 이제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조금 흐름을 짚어드리자고 하면은, 그동안 이제 그러한 그 일본으로 이제 매수세가 몰리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영향으로 외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매도 물량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나라 증시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바로 이렇게 증시 상승을 이끌 만한 큰 이제 수급으로 다가오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하지만 조금씩 이제 매수세를 나타내 주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커플링 장애에 대한 우리나라 증시도 반등세를 나타내 줄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다음 주에는 그러한 이제 투심 물량이나 아니면 지금 그 수급을 살펴보시면 연기금이나 이제 보험권 같은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기관 투자가들도 계속적으로 매수세를 나타내주고 있는 걸로 봐서는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부터는 좀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상승 국면으로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관련주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갤럭시 S4 이제 그 판매량이 발표가 됐는데, S3보다 조금 더 판매량이 굉장히 견조하다고 합니다. S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제 판매량이 1,000만 대를 넘는데 한 50일 정도 걸렸다고 한다면, 그 S4 같은 경우에는 27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영향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IT 주들은 지금 조정받는 이제 그 부품주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한번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IT 부품주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부품주나 자동차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 꼭 체크해야 될 일정들이 또 있을 텐데요. 어떤 것들을 준비했습니까? 5월 28일에는 미국의 3월 S&P 주택가격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5월 28일에 또 소비자 신뢰지수도 발표가 됩니다.
또 이어서 5월 30일에는 한국의 4월 산업생산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네. 자, 다음 주 28일 미국의 3월달째 S&P 주택가격지수 발표됩니다. 최근 미국의 주택 지표가 상당히 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호조세를 이어갈까요? 네, 미국에서 이제 그 소비나 이러한 것들은 좀 이제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반면에 부동산 가격이나 이렇게 주택 지표들은 굉장히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이제 소비보다는 좀 부동산 쪽으로 많이 매기가 기운 걸로 보이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이제 그 미국의 다수 지역에서 주택 시장의 안정세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데 3월 S&P 주택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비에 이제 10.1% 정도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 개선과 그리고 이제 낮은 모기지 금리로 인해서 이러한 이제 그 주택 매수세가 좀 활발히 이루어지는 걸로 보아서 앞으로 좀 이러한 호조세는 좀 계속적으로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미국의 이제 평균 집값도 굉장히 이제 7분기 연속 상승을 하면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주택 지수 같은 경우에는 경기 지표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 발표도 앞두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을 하십니까? 먼저 5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70.0에서 이제 4월 68.1 정도 이제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시캐스터 영향권에서 이제 좀 벗어난 것으로 보여서 소비 심리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이제 4월 고용 지표가 예상을 상회하는 호조세를 좀 나타낼 것, 이러한 호조세를 나타낸 것도 이를 좀 뒷받침해주는 배경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30일에는 이제 우리 한국의 4월 산업 생산 지표가 발표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 우리를 상당히 짓누르던 엔화 약세가 좀 둔화되면서 앞으로 좀 이런 부분도 호전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4월 이제 한국 산업 생산 지수를 조금 예견을 해보자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0.1% 증가해서 3개월 만에 이제 플러스권으로 좀 전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IT 업종을 좀 중심으로 상승세가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IT,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받았던 IT 관련주들 조금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또 다음 주 일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제 종목으로 좀 화제를 옮겨 보겠습니다. 오늘은 종목을 2개를 준비하셨는데요. 에코프로 그리고 기아차 두 종목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먼저 에코프로부터 듣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전에 추천드린 종목들이 전부 좀 수익 실현한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오늘 두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에코프로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관련이 있는 종목인데, 리튬 2차 전기 소재 및 온실가스 제거 시스템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6월 10일에서 11일에 지금 이제 송도에서 글로벌 녹색 성장 서밋 이제 그 회의가 개최가 되는데, 그로 인해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한번 그 1월부터 3월까지 굉장히 이제 횡보세를 보이다가 여기서 이제 61선 이탈하지 않고 크게 한번 장대 양봉 나오면서 매물대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좀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61선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그 이슈적인 부분들도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나 그런 이슈상으로나 상승 모멘텀 유효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한번 장대 양봉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서 추천드리고요. 추천가는 지금 지금 구간에서 매수 가능합니다. 여기 한 단기 이평선 9,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비중은 20%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손절가를 잡아드리자면 여기 61선 부근인 8,400원으로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8,9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기아차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좀 자동차 주들 긍정적으로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두 번째로 이제 기아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기아차를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5일선 돌파를 해서 지금 좀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상승 돌파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엔저 효과도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이는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상승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돼서 가지고 나왔고요. 지금 이제 신차 효과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굉장히 많은 신차들이 지금 기아차에서 출시가 될 텐데 이러한 모멘텀도 좀 살펴보시고 수급 살펴보시면 기관이 굉장히 매수세를 강하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특히나 연기금이 크게 한번 매수세를 나타내 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급상으로나 지금 차트상으로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57,000원에서 58,000원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요. 손절가는 지금 53,000원으로 잡아드리고 목표가는 전고점 부분 62,5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목에 대해서 오늘은 추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지난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보죠. 네, 박영인 전문가의 현재 포트폴리오는 현금 비중이 15%로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 루멘스, 우리산업, 유진로봇 세 종목이 20%씩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제이콘텐트리가 15%, 리움쿠첸이 10% 비중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수익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이컨텐트리가 마이너스 7.9% 손실, 손절가 하향의 의견이고요. 유진로봇이 마이너스 1.3% 소폭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올라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있죠. 우리산업이 9.6%, 루멘스 23.1%, 리움쿠첸 27.2%로 세 종목 모두 이익 실현 의견을 주셨고요. 자, 오늘 이익 실현 종목이 3개나 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AS를 상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제이 콘텐트리를 말씀을 드릴 텐데 제 포트 중에서 제일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손절가가 5,000원이었는데 하향 조정해서 4,6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121선까지 내려오지 않고 한번 반등이 전저점 부근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손절가 4,600원으로 잡으시고 이건 보유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유진로봇을 설명드릴 텐데 이 종목도 굉장히 이제 횡보세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61선 오늘 반등 받고 다시 한번 지지하고 반등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상승 가능성 높다고 보입니다. 이 종목도 그 목표가까지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으로 우리산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추천을 드리고 나서 상승세 이어지면서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 이익 실현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네 번째 종목으로 로맨스를 추천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지금 눌림목 구간에서 한번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굉장히 견조한 상승세 나타내면서 전고점 돌파하고 상승하는 흐름 나타냈습니다. 목표가 도달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익 실현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리움쿠첸 설명을 드릴 텐데 리움쿠첸 제가 그동안도 많이 올랐었는데 이 구간에서 그 상승 모멘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실적도 견조한 흐름이기 때문에 보유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천하고 나서 굉장히 상승세 가파르게 이어주었습니다. 목표가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익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종목에 대한 이익 실현 의견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이 포트폴리오에 추종해서 이렇게 매매를 하셨던 분들께서는 지금 드린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종 포트폴리오 공개하면서 박영인 전문가와 인사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수익률 체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박현상대리의 원익 IPS 연일 잘 나가고 있죠. 오늘도 역시 15.5% 수익으로 왕관을 섰습니다. 이정복 대표의 코다코는 조금 부진했습니다. 마이너스 3.3% 손실이고요. 손절가 터치를 했죠. 대봉 LNS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이고요. 이수페타시스도 비슷합니다. 제이콘텐트리도 마이너스 6%로 손실 폭이 조금 커졌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박현상 대리의 원익 IPS가 위너 종목으로 왕관을 섰습니다. 네, 자 동양증권 계양점의 박현상 대리 연결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계속해서 1등을 연이어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어제 이제 8,000원을 목표가 상향해 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도 무난하게 목표가 도달할 수 있을지 어떨까요? 지금 모양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8,0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도
목표가를 도달했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의견이 아니냐 여쭤보긴 했었는데 이런 모양이 나왔을 것 같을 경우는 무조건 홀딩을 해야 된다고 좀 말씀드린 거 기억을 하실 거예요. 뭐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신고가를 넘어서게 되면서 거래가 터졌을 것 같을 경우는 뭐 어때 아시다시피 관성이라는 게 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오늘 잠깐 장중에 마이너스가 나섰던 이유는 오늘 코스닥장이 좀 빠졌었죠. 빠졌다가 다시 지금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관성으로 밀렸다가 관성으로 다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을 보시면서 이제는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수급 같은 경우는 원희가 FPS의 최근 상승의 수급의 주체는 기관이었습니다. 저 오늘도 역시 11만 5천 주 정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도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는 한은 절대 매도를 하지 말고 꾸준하게 수익을 챙기시는 것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관련해서 첨언을 한번 더 드리자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이 좀 밀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같이 밀렸다가 같이 지금 다시 상승세로 접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가격 조정 기간은 필요하긴 하지만은 오늘 상승세는 힘은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보유라든지 분할 매수의 의견까지는 계속 좀 매매를 하시면서 트레이딩까지 전략까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다른 종목 말씀드리면서 추가 수익에 대해서 역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직까지는 홀딩 해볼만 하다라는 의견을 박현상 대리가 드렸습니다. 한번 믿고 8,000원까지 잘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매주 금요일 종목 추천하시는 NH투자증권의 박지훈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J컨텐트리가 지금 마이너스 6%로 손실이 조금 커졌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매도할까요? 아니면 다음 주까지 한번 기다려볼까요? 네, 그냥 기본 오늘 어제부터 좀 기관이 좀 들어왔었고 20만 주 정도 들어왔던 모습이고 오늘은 좀 장구방까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최근에 연기금이 좀 이틀 연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투신 매도 물량 그다음에 증권 상품총 물량이 어느 정도는 좀 매도가 마무리되었다. 그런 좀 선취 전략으로 좀 수급적이었던 패턴 말씀드렸던 차원이었는데 코스닥 시장에 다소 좀 엔터 관련 이런 영화산업 종목들이 다소 좀 주춤하면서 매도 물량이 좀 더 추가적인 출회가 됐기 때문에 일단 60일선이 붕괴됐다가 다시 기관 수급으로서 다시 또 오늘 회복하는 그런 국면이죠. 지금 현재 4,985원인데 물론 지금 이제 정방향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에 악화되었던 수급이 좀 개선될 필요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연기금이 좀 매수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추가적인 좀 연속성을 좀 확인해야 되는 모습이 좀 필요하고요. 일단 5,2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모습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다만 거기서 또 일정 물량이 좀 출해지지 않는다는 전제라면 전고점 트라이 한번 좀 노려볼만 하기 때문에 지금은 섣불리 좀 대응하는 것보다 좀 관망하는 전략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좀 관망을 할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밖에 또 새로운 종목은 어디를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일단 IM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코스닥 시장이 좀 분위기가 참 좀 좋아지는 분위기고 특히 이제 IM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구조적으로 좀 변화가 좀 생기는 거예요. 카메라 쪽에서 각광을 받지 못했던 그런 IM이 이제 다시 좀 최근에 이제 기관 수급들이 성도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틀가 좀 들어오고 있고 오늘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으로 체크가 되고 있는데 여하튼 그 내면에는 어떤 게 있냐면 지금 VCM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이 보이스 콜 모듈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카메라 모듈 핵심 부품입니다. AFA로 알려져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삼성 그 갤럭시 S4에 지금 장착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양산이 들어가고 있고 아마 지금 갤럭시 4만 봤을 때는 제일 많이 IM 쪽에서 물량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걸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제 5월에 이제 두 개 라인 좀 증설이 좀 예정되어 있고 그 지금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은 2분기부터는 상당히 좀 턴어라운드 흐름이 세게 나올 거로 보여지고요. 실적 상당히 좀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외형적인 면이라든지 뭐 수익적인 면 모두 큰 폭으로 올해 IM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이제 VCM 같은 경우도 지금 30% 이상 지금 IM 쪽 공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자화전자라든지 뭐 파트론이라든지 뭐 나노스카 다 같이 동반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같이 섹터로 이제 묶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IM 같은 경우 다른 파트론이라든지 뭐 자화전자 대비했을 때 못 올랐던 부분이 다소 어떤 회사의 어떤 IR 측면 어떤 신뢰성 문제가 좀 사실이 좀 뭐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팩트 중심으로 이제 IM이 이제 시장에서 선보이고 있는 모습들이 좀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역시 바로 삼성전자의 확실한 수주 물량 확보가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일단 기술적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9,000원 라인 때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 한
봄 정도의 가격이 좀 최고점이었는데 단기적으로는 그 가격까지 일단은 9,000원까지는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손절 라인은 아무래도 지금 21선 있는 가격대 7,000원 라인대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손절 라인을 이렇게 잡고 한번 한 주를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새로운 종목에 대한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한번 참고하셔서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오늘 마감 시황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